네, 비상 강호영 공통국어 내신 대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본문학습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내신 대비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학교 시험은 학교 국어 선생님이 출제한다는 거. 학교 국어 선생님께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학교 수업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부분이 시험 문제에 출제될지 예상하면서 수업을 들어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강의를 듣다가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과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다른 점이 있다면 학교 선생님을 기준으로 학습하고 궁금한 점들은 학교에서 여쭤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두 번째, 자, 국어 교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 단원이 이렇게 세 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가운데 있는 부분이 우리가 가장 시험 대비를 할 때 가장 많이 학습하게 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본문 이전에 한 페이지 분량의 학습 목표에 해당하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바로 이 학습 목표 내용은 학교 수업 시간에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업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이 학습 목표는 학교 선생님들께서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 바로 그 출제 방향을 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에 해당하는 내용을 저랑 함께 확인하고 본문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본문 학습이 끝나고 나서 학습 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본문에서 배운 내용을 문제로 확인하고 또 응용하는 부분입니다.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좀 어렵거나 난도가 올라가거나 낯선 문제들은 이 부분에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기본이고 학습 목표와 학습 활동에서 내신 대비를 충실하게 하셔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학습 목표에 해당하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1단원으로 딱 들어가면 제목이 소통으로 커지는 세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단원을 여는 이런 페이지가 있습니다. 교과서 8페이지에서 9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선생님이 학습 목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페이지에 의하면 우리가 배우는 1단원에서 중요한 건 바로 작품과 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맥락들입니다. 이 맥락이라는 의미는요, 쉽게 말하면 작품을 감상하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작품을 쓴 작가, 또 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문화, 그리고 작품을 읽는 독자, 그 다음에 이 작품이 문학사, 그러니까 문학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 이렇게 네 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작품 자체를 해석하는 겁니다. 작품 자체의 구성 요소를 통해서 작품을 해석하고 나머지 네 개의 맥락을 통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작품을 보는데 작가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작가의 경험이나 가치관,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 맥락은 창작 당시의 역사적 사건이나 사회적 배경, 또 독자는 작품 감상에 영향을 미치는 독자의 상황, 그 다음에 문학사라고 하는 것은 작품이 창작된 당대의 문학적 경향, 자, 이런 것들을 파악한다. 자, 이 정도는 시험을 보기 직전에 암기하고 들어가시면 문제를 푸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또 이러한 관점을 통해서 작품을 능동적으로 감상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네요. 사실 고등학교 내신 대비는 낯선 용어와의 싸움이에요. 문제를 풀다가 이렇게 작품을 감상할 때 능동적으로 감상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럴듯하고 맞는 말인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다라는 불안감이 들죠. 그래서
다양한 교재들에 나오는 여러한 표현,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좀 여러 번 보고 숙지하고 있어야 내신 대비를 풀 때 그런 혼란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다층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다층적이라는 것은 하나의 작품을 여러 관점에서 감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자, 문학 작품을 매개로 해서 독자는 작가와 소통할 수 있고 다른 독자와 소통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점이 독자가 문학 작품을 능동적으로 감상하고 비평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본문 학습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방문객이라는 제목의 현대시가 한 작품 나오는데요. 보통 이제 방문객, 어떤 사람이나 장소를 찾아온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죠. 이 시에서는요, 나를 찾아온 사람이라는 의미로 썼습니다. 자, 나를 찾아오다. 자, 어떤 의미냐? 나와 처음 만나게 된 사람, 또 나와의 만남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시의 내용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자, 사람이 온다는 것, 만남을 의미합니다. 어마어마하다, 엄청나고 굉장한 일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이미 시의 서두에서 화자가 생각하는 만남의 의미가 드러나 있죠. 그는, 여기서의 그는 방문객이 됩니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자, 과거라는 건 그 사람이 지나온 시간, 현재라는 건 그와 나와의 만남, 미래라는 건 그 사람과 내가 함께 할 시간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을 만난다는 건 그 사람의 일생을 만나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자, 화자는요, 사람의 마음을 부서지기도 쉽고 또 부서지기도 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속성이라는 것이 부서지기 쉽다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부서지기도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은 그간 과거에 어떤 상처를 입은 그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자, 여기서 이 마음은 바로 상처받은 마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처받은 마음을,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자, 바람이 더듬는다 라는 표현은 바람이 이 마음을 위로한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반드시 이런 뜻이에요. 환대가 될 것이다. 어떤 환영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환대의 의미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다른 사람과의 만남에서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위로할 수 있고 배려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환대가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주제를 바로 타인을 대하는 바람직한 자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신 교재에 이렇게 박스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이런 박스가 나오면 여러분은 기계적으로 암기하거나 또는 그냥 흘려보지 마시고 나와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작품과 연결지어서 이해하고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 현대시, 자유롭게 쓴 시, 그 다음에 정서를 중심으로 한 시, 서정적이다. 자, 서정시의 성격과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독백적이다 라는 건 뭐냐 하면 내가 나의 내면 또는 나의 생각을 다루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자가 타인을 대하는 자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독백적인 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제는 타인과의 만남에 대한 인식 그리고 자세,
타인과의 만남에 대한 인식은 타인을 만나는 일은 일생을 만나는 것이다 라는 인식, 자세는 그러므로 그 사람에게 따뜻한 위로와 그 다음에 환대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징은 만남이라는 소재를 새롭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서술 형태가 문장이 뭐 서류적 표현이라든지 영탄적 표현 같은 이런 표현법들을 쓰지 않고 담담하게 평서형 문장으로, 자, 평서형이라는 단어를 쓸게요. 평서형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서술 형태가 매우 담담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남의 의미와 그 다음에 바람의 의미와 환대의 자세라고 해서 우리가 본문에서 이야기한 걸 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저와는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표현상의 특징입니다. 일단 이 시는 시구가 반복이 돼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시구라는 것은 두 단어 이상이 반복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평서형 종결어미의 반복을 통해서 담담하게 전달한다. 바람을 마치 사람처럼 표현했기 때문에 의인법이 되겠죠. 자, 바람의 속성을 만남에 대한 자세로 연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바람을 사람처럼 표현한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보면 바람이 더듬어 본다라고 표현했죠. 이것을 의인법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 다음 제가 초반에 강조했던 학습활동, 바로 이 학습활동이 이 부분인데요. 자, 여기서는 모든 문제가 다 시험에 출제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화자가 사람이 오는 것이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에, 또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의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상처도 받았을 그 마음이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표현상의 특징과 주제로 한번 가볼게요. 부서지기 쉽다라는 마음의 속성은 상처받기 쉽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또 부서지기도 라고 해서 이것을 강조해서 마음의 속성을 나타냈다. 바람이 더듬어 볼 수 있다.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마치 사람처럼 표현했기 때문에 의인법 또는 의인화 또는 인격을 부여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환대가 될 것이다. 자, 사실 여기서 뭐뭐 할 것이다 라는 형태로 주제를 담담하게 제시하고 있다. 자, 두 번째 학습활동 영역에서 1번 문제는 시험에 출제되기 좀 어려운 형태죠. 모듬 활동에 해당하고요. 자, 2번은요. 모듬 활동에 해당하지만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문제가 됩니다. 이 시를 작가 맥락, 서희문화적 맥락, 독자 맥락을 통해서 파악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작가 맥락에서는요, 시인이 쓴 다른 작품을 통해서 이 시인이 유독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 그 다음에 이러한 바람을 시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사람과의 만남과 관계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 맥락, 자, 이 부분은 이 작품이 한 건물에 게시되어 있대요. 자,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 현대사회는 온라인 공간을 활용해서 진지한 만남이나 소통이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분위기를 생각해 볼 기회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이 작품의 사회문화적 맥락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독자 맥락이라고 했을 때 사실 독자 맥락의 경우는 작품을 감상하는 독자마다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서 이 내용보다는 어떠한 형태의 문장으로 구성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언제 내가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러한
그 깨달음을 얻었어.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 문장이라면 독자 맥락에서 작품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작품을 감상하는 맥락에서 작품의 내적인 요소, 그러니까 작품 그 자체만으로 해석을 한다면 시어나 식구, 함축적 의미나 주제, 운율이나 표현 방법 또는 어조 등을 보는 것이 작품 자체만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관점이고요. 그 이외에 사회문화적 가치, 작품에 반영된 사회적 배경이나 역사적 사건 등을 통해서 보는 것은 사회문화적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 작가의 작품 경향을 통해서 작품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확장이라고 해서 다른 작품과 연결지어 본문의 작품을 이해하거나 또는 그런 활동을 해보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짤막한 소설의 일부, 이 내용은 여러분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먼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저의 설명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영상을 멈추고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네, 내용을 보면 전국에 갑자기 스노우볼이라고 하는 어떤 오염 물질이 내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을 그려내고 있는 작품이죠. 자, 이 소설의 내용을 가보면 이렇게 박스로 정리되어 있는 부분부터 볼게요. 현대소설이고 과학소설이다라고 분류되어 있네요. 성격은 소설이기 때문에 서사적, 이야기의 성격을 띠고 있고 중간중간 인물의 대사가 나온다면 극적인 구성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상의 기후 이변을 소재로 하고 있는데요. 정체불명의 가짜는 스노우볼이 내리면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주제는요, 극복하기 힘든 재난이 닥쳤을 때 이것을 대하는 각각의 사람들의 노력과 어떤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징은 기후 재난 상황을 상상해서 그렸고요. 기상이변, 기후이변이라는 재난 상황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자, 어떤 사람은 일상이 무너져서 체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복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이 작품은 일단 선생님이 이 부분에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소설에 대한 1번 문제는 가볍게 읽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번. 작가는 이 작품에서 소설의 이 현실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자, 인터뷰한 내용을 봤더니 지난 여름에 이상기후라는 단어가 유독 많이 들려왔었고, 그 다음에 폭우와 폭설이 굉장히 많은 한 해였대요. 그래서 이러한 이상 징후들을 낮출 순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작품을 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 선생님에 따라서는 이 단원을 우리가 본문에서 배우는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와 그 다음에 소설,